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장송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시황 흐름을 좀 보면요. 오늘은 이제 장 시작할 때 저는 이제 개파락 출발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장 시작할 때 살짝 좀 올리는 듯 하다가 이제 빼는 요런 식의 흐름들이 진행이 됐어요. 미증시가 조정이 좀 진행이 됐고요. 중국 증시 흐름도 이제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지금 방향 탐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요런 흐름들이 진행이 됐는데, 일단 미국 증시에서 흐름을 보면 백신 관련된 무슨 바이오 관련된 요런 이슈가 있었던 것들이 급락 흐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강했던 바이오 섹터가 좀 많이 빠진 흐름들이 진행이 되면서 코스닥이 좀 이제 하락폭을 키우는 그런 흐름들이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잘 버텨줬는데 체감 지수는 한 마이너스 1% 이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지수는 약보합 이렇게 지켰는데 하락 종목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시장 흐름들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이제 조정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냐, 자, 하락이나 아니면 하락했다가 다시 되돌리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이렇게 횡보하는 흐름으로 조정이 진행이 될 거냐, 여기에서 그냥 뚫고 올라갈 거냐. 자, 이 기로에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뚫고 올라갈 확률이 저는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밸류도 부담이 되고요. 그리고 9월달, 11월달, 12월달 지금 연말로 갈수록 악재성 이슈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노이즈 요인들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지금 센티가 좋기 때문에, 자, 이런 박스권 횡보장의 흐름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11월 중순 후부터는 11월 중순까지 이렇게 지수가 지켜주는 포인트들이 나오게 되면 요때부터는 이제 2400포인트 밑에서는 저는 주식을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1월 중순부터는. 근데 그 이전에는 지금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현금을 26% 정도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도 이제 1% 추가돼서 25%에서 2430포인트가 넘어가는 거 보고 1% 추가를 해서 26% 정도 만들어 놨는데, 자, 22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오면, 자, 22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오면, 자, 현금을 한 10% 정도에서 11% 정도 사용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식 비중을 요만큼 채울 거고요. 만약에 2200포인트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면, 자, 11월 중순까지, 자, 이렇게 지금 포지션들을 유지하고 가는 그런 방향으로 대응 관점을 잡고 있습니다. 자, 2020년도 8월 11일 화요일날 이제 시작을 했던 영상인데요. 자, KG케미칼 143%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들 계셔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해볼까 해요. 기업의 스토리를 읽어라. 보통 사람들은 스토리를 반대로 읽습니다. 자, 호재 요인이 나오면 달라붙어요. 그리고 악재 요인이 나오면 어때요? 도망갑니다. 자, 공포에 팔고요. 자, 호재에 어때요? 따라삽니다. 이래서 개인 투자자들이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 뉴스라든가 이슈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항상 시장에서 소외되고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줘봐야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간단합니다. 호재라든가 좋은 이슈, 모멘텀이 붙을 만한 이슈가 붙으면서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이미 반영이 끝났다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밸류 체크를 해봐야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걸 따라 사가지고 단기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 매매를 하니까 항상 이런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실력이 안 되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항상 고점무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실이 좀 나게 되면 이제 버티고 하다가 이제 공포에 패닉셀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을 하니까 항상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악재를 추적 공부하면 항상 기회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악재를 봐야 돼요. 악재를. 자, 호재 요인이 막 터지고 뭐하고 하면, 자, 이제 밸류 체크를 해서 밸류 부담이 가는 구간들을 오고 하면, 자, 분할 매도를 보는 거예요. 물론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니까 이게 단기 매매가 이제 단기 자금이라든가 투기성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밸류가 부담이 된다 그래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서 나눠 파는 거고, 악재가 들어오고 뭐하고 하면, 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건 항상 반대로 한다는 거죠. 자, 악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오늘은 거기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 대해서, 제 스탠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멜로우님이 10년 후님 그리고 인증을 해주셨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이제 차근차근 인증해주시는 회원분들이 계신데, 이건 이제 어저께 만들었던 영상이라 두 분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자, KG케미칼. 자, 9,600원이 매수 포지션이고, 자, 23,000원에 이제 분할 매도를 받네요. 수익률은 143%. 100% 넘어가서 절반 매도합니다. 그리고 멜로우님, 10년우님, 이 인증을 해주셨고요. 자, 요 종목을 보면, 이 KG케미칼이라는 기사는, 저는 이제 지주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지주사 같은 경우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냥 사놓고 대충 기다리면은, 자, 수익을 주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싼 구간에서.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고, 항상 보면, 지주사들을 잘 살피면, 자회사 모멘텀이 언제든지 붙을 수가 있고요. 뭐 이제, 알지도 못하는 자회사 갑자기 툭 튀어나옵니다. 2차전지 시장이 좋다 그러면, 2차전지 관련된 자회사. 무슨 뭐 헬스케어 시장이 좋다 그러면, 바이오 관련된 자회사. 이런 이슈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는, 회사에서 마케팅을 하거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세력의 어떻게 보면 마케팅 수단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가치들이 얼마냐라는 거를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KG케미칼 같은 경우도 최근에 2차전지 뭐 자회사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다음 것들을 찾다 보니까 순서가 여기로 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KG케미칼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밸류 매력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항상 장기 포지션을 만들어지지만 신규 편입 포지션들은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자, 전자결제 자회사들 가지고 있고요. 2차전지 자회사 가지고 있고, 철강회사를 최근에 인수를 했고요. 자, 화학 등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죠. 이 화학에는 뭐 등등 있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유망한 기업이에요. 매출이 늘어나는 것만 확인을 해봐도 단순 재무제표만 봐도 그런 흐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비싸냐 싸냐만 보면 된다는 말이에요. KG케미칼의 이제 과거 이제 추이를 보면, 자, 이건 추세선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 밴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잘라놓고 어디부터가 저평가 구간인가를 체크를 해보면, 대충 이 밑에 단에 어디에서는 다 저평가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데 사서 그냥 보유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샀어, 예를 들어서. 매수를 했어. 여기에서 분할 매도하고, 전부 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기 내려오면, 또 더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가면 여기서 또, 좀 줄여놓고 결국은 어떻게 주가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2011년도부터 2011년도에 6,000원 하던 주식이 지금 뭐 22,000원 와 있으면 3,400% 올라간 거잖아요. 한 5년 6년 동안. 중간에 근데 과열이 끼고 단기적으로 버블 포지션이라고 보인다 그러면 분할 매도 포지션들을 잡아가면서 싼 구간에 다시 이제 새로 편입 자리를 보면서 추적해서 대응을 해가면 된단 말이에요. 주식 투자라는 게 항상 쌀 때만 사서 오래 보유를 하면 거의 실패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추천했던 부분들을 보면, 저 처음 추천했던 게 한 여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15,000원, 6,000원, 17,000원 요 사이 구간에 처음 추천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무슨 뭐 2019년도에 이런저런 뭐 악재 요인들이 있었는데, 이 악재 요인이 뭐냐면 동부제철을 인수한다. 동부제철을 인수하니까 돈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쓰니까 여기에 대한 리스크 요인이 보이잖아요. 그쵸? 이게 이 회사를 인수해서 이게 잘 될 거야 안 될 거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막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항상 지나고 보면 기회라는 거죠. 결국은 동부제철을 인수를 해서 뭘 했어요? 뭐 구조조정하고, 그리고 적자 뭐 고로사업, 이게 원래 동부제철이라는 회사가 옛날에 한창 흥할 때 투자를 엄청 늘렸어요. 2007년도 같이 막 최일 꼭지 구간에서 뭐 캐파 증설을 엄청나게 하고 뭐하고 하면서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이제 망한 회사거든요. 동부제철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가장 업황이 좋을 때 투자를 과하게 늘리니까 어때? 투자는 항상 안 좋을 때 늘려야 되는데 기업들도 이런 실수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사망하신 회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적자하고 뭐고 하는 것들은 다 좋아. 그만큼 이제 디스카운트 받아가지고 자산가치 판단해서 이제 인수를 하는 거죠. 기업들이 이제 인수를 할 때 철강 기업들이 지금 철강 업황이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걸 왜 살까?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적을 해보면, 자, 이제 물론 이제 항상 이런 판단들이 옳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리스크가 생긴다 그래도 괜찮단 말이에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KG케미칼은 이거 띄워놓으면 되잖아. 동부제철을 다른 회사로. 모 회사에서 이제 지원 끊고 회사 그냥 파산 신청하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리스크들이 입어지면 주가는 뭐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동부제철을 인수를 해서 고로 갖다 내다 팔고 이게 한 5천억 정도 뭐 된다는 것 같은데,
요거 지금 매각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고로 투자, 이게 얼마에 샀다?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샀어요. 2007년도에 이 설비를 만들 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만들어놨고, 이것 때문에 거의 망가진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인수하는 이유들이 뭘까를 보면, 정확하게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어떤 시너지를 위해서 인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철강하고 화학하고 무언가 어떤 그림들이 있겠죠. 2차전지하고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을 이제 화학 부분인데 철강 회사가 이제 투자하고 하는 것들도 그렇고, 철강 회사들이 최근에 막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철강 회사들이 이제 자체적인 이제 뭐 밸류 체크가,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성장하기가 힘든 구조에 있다 보니까 뭐 이제 뭐 분리막 사업으로 하는 기업들도 있고, 철강 기업인데 분리막 사업 진출하고 2차전지 쪽 진출하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자 화학 쪽으로 진출하죠. 포스코 케미칼 해가지고 2차전지 소재라든가 뭐 소재 사업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키워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이제 그림을 한번 보면 이제 어떤 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들이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런 이슈들이 나중에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철강 기업을 왜 인수를 했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물론 CEO의 장난질일 수도 있습니다. 뒤로 해가지고 샤바샤바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테니까 뒷돈으로 얼마 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불법적인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주식 투자든 무슨 투자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하에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KG 케미칼이라는 그룹의 기존 밸류 체크를 해보면 굉장히 저평가인데 갑자기 동부제철 인수한다고 그러면서 리스크 요인이 발생해서 자회사들도 다 같이 빠졌단 말이에요. 자회사 중에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전자결제 관련된 뭐 KG, 이니시스, 모빌리언스 요런 것들도 오히려 기회가 된 거죠. 다 이거 다 수익 내고 나왔잖아요. 수익 내고 나온 게 아니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한데, 이런 이제 전자결제 관련된 기업들은 이런 이슈가 여기까지 붙으면서 자회사들도 같이 빠지고 뭐하고 하면 밸류 매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싸게 사기가 어려운 업황인데 그만큼 업황이 좋은데 싸게 살 자리들을 준다라는 거죠. 항상 이런 리스크들이 있으면 기회라는 거예요. 결국은 지나놓고 보니까 어때요? 자, 이 파란색 동그라미 있을 때가 자 이런 리스크 요인이 불거졌을 때란 말이에요. 이 구간에 샀으면 이게 좋은 포지션이에요, 나쁜 포지션이에요? 지나고 보니까 좋은 포지션이잖아요. 항상 매수 포지션들은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막 핫할 때는 뭐예요? 이제 이게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여기까지 갈지 여기까지 갈지 여기에서 멈출지 여기에서 멈출지는 모르잖아요. 어디서 멈출지는. 지금 자리에서 멈췄다가 이제 조정받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2차전지라는 모멘텀이 붙었어. 지금은 그러면 이제 푸남에도 포지션인 거죠. 호재가 있을 때 팔고 악재가 있을 때 사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악재를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대부분 다 몰빵을 하려고 그래서 그래. 비중을 나눠서 사면 악재가 있는 기업들을 골고루 사놓으면 하나 두 개 잘못된다 그래도 가지고 있는 나머지들이 다 해준단 말이에요. 진짜 악재를 만나서 망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해서 해결하고 다시 성장을 해나가는 기업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확률적으로. 그리고 이 악재성이라는 것들이 회사가 망할 만큼의 리스크냐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당연히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서 악재와 공포를 사야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공포스러우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매도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이 아랫단에 오면 뭔가 리스크들이 있을 때란 말이에요. 2011년도에는 유럽이 망한다 그랬고, 자 2014년에는 뭐 여기도 유럽 리스크가 있었고, 2015년도 뭐 여기에는 브렉시트 뭐 이런 거 있었고, 자 2017년도에는 뭐 대충 그랬다가 2018년도에는 뭐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고, 2019년에는 일본 수출 규제, 뭐 2020년도에는 코로나. 이런 리스크 있을 때 보면 어때요? 다 이제 보면 좋은 매수 포지션들이란 말이에요. 지나가서 주가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를 내려다보면 자 요런 자리가 바닥에 산 거잖아요. 항상 악재와 공포를 사야 되는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 호재를 따라다니고 이슈를 따라다니고 모멘텀이 붙어서 가자 하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들은 진짜 잘하는 투자들, 진짜 밸류 체크에서 가치 투자자들은 남들이 살 때 파는 거예요. 대중들이 이제 알게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나눠서 팔아가는 포지션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다 팔 때 사면 돼요. 남들이 다 막 투매가 나오고 막 불안하니까 일단 던지고 보자라는 매물들이 나오면 투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가장 싸단 말이에요. 지나고 보면. 그때도 투매가 얼마나 지속되고 어디까지 빠지고 그런 것들을 알 수 없으니까 못 받는다고. 여기에서 보면 초록색 동그라미 그려놓은 구간들도 보세요. 여기에서 한번 툭 떨어졌는데 자 여기서 받았더니 또 빠지고 해갖고 처음 산 자리보다 뭐 마이너스 60%가 빠져. 마이너스 70%가 빠져. 이런 걸 걱정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밑으로 빠지기 때는 여기에서 얼마나 더 빠질지 모르겠어 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결국은 지나놓고 보면 그 자리가 굉장히 좋은 매수 포지션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지나놓고 그림들을 보면서 제가 물어볼게요. 자 이 위에서 살 거예요? 여기에서 살 거예요? 자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어디서 사겠어요? 당연히 악재 있는데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가 1번 자 여기가 2번 자 어디서 사겠어요? 당연히 2번에서 사겠죠. 그렇죠? 다 눈에 보일 때 그러면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어디서 사겠어요? 다 1번에서 살 거잖아요. 그렇죠? 악재들이 있을 때 지나놓고 그림을 딱 보면 이제 봉이든 차트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때요? 악재가 있을 때가 항상 좋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요런 데 살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제가 지금 X표 치는 자리에서 모멘텀 들어왔다고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뭐 더 가다 빠지든 지금 자리에서 빠지든 결국은 항상 꼭지잡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슈가 붙어있을 때 주가가 올라가죠. 이미 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밑에서 안 좋을 때 사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포지션들이란 말이에요. 항상. 그럼 지금 핫한 거 사지 말란 소리예요. 2차전지 같은 거. 지금 바이오 무슨 뭐 이런저런 테마 붙은 것들. 그런 것들 보지 말고 지금 아무도 관심 없는 것들 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밑에 깔려있는 것들을 봐야지. 아무데나 사서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냥 한 1, 2년 기다리면 되지 뭐. 이렇게 이게 올라올 거라는 보장만 있다 그러면 이거 1, 2년 못 기다리냐고요. 이거 무조건 기다리잖아요. 지금 제일 안 좋은 거 나눠서 사놓으세요. 그러면 나중에 다 좋은 자리 줍니다.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이제 가치 판단도 하고 하는 거고 요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죠. 금상첨화는 자 이렇게 악재를 만나 있는데 무슨 뭐 리스크도 없고 엄청 싸. 뭐 대표적인 게 지금 금융섹터. 아무도 안 쳐다봐요. 주가 안 올라가니까. 진짜 엄청 싸거든요. 금융섹터들 밸류 체크 딱 해보면 초보자들은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근데 무슨 뭐 맨날 테마나 쫓아다니고 뭐하고 해갖고 어떻게 수익을 내겠어요. 개인 투자자들 보면 지금 뭐 예를 들어 수익 났던 뭐 동학개미니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제 3월에서 자 5월달 뭐 여기 기간에 이제 운 좋게 들어온 사람들은 수익이 나 있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 6월 이후부터 들어왔던 개미들은 이거는 수익 포지션이 안 나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겠죠. 근데 결국은 흔들리는 거 한두 번 뭐 반복되고 하면 한두 번 만들어주고 하면 이거 다 토해낸다고. 다 토해내고 손실 엄청 보고 에라이 퇴퇴퇴 하면서 이제 시장을 떠난다고. 항상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악재를 사고 공포를 사야 되는데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이게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무서운데 뭐 갑자기 KG 케미칼 동부제철 사갖고 망할 거라 그러고 막 이래. 무서워. 지금 코로나 뭐 이거 있어가지고 공장 막 다 셧다운돼 있고 저 회사 다 망할 거래. 사람들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다 망할 거래. 이런 것들 보면 안 된다고요. 이런 것들에 심리적으로 연동되니까 쌀 때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짱이 있어야 돼. 주식 투자할 때도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런 리스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몰빵하라 그러면 미친놈이죠. 그것도. 회사 망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근데 회사 망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같이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아시아나항공 인수한다 그러는데 HDC 뭐 현산 뭐 현대산업개발 뭐 여기 보면 아시아나 인수하면 망할 것 같으면 주가가 뭐 미리 반영해 똑같은 그림이거든요. 이런 것도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아무튼간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항상 생각을 하면서 자 인수합병 이슈가 보통 붙으면 인수하는 그 기업 쪽에는 굉장히 안 좋은 지금 업황이 안 좋은 그러니까 업황이 안 좋은 기업을 인수를 하면 굉장히 싸게 사는 거니까 반겨야 되는데 업황이 안 좋은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면 리스크로 받아요.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리고 업황이 좋은
업황이 좋은 기업들을 인수 이슈가 붙으면 어때요? 자, 주가가 올라가요. 동아기업 같은 거 보세요. 지금 2차전지 전해질 기업 뭐 인수한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제가치까지, 그쵸? 근데 그 기업이 만약 동아기업이라는 데가 비싼 기업이었으면 어때요? 지금 업황이 좋을 때 투자 들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업들도 항상.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업황 안 좋을 때 인수 잘 해놓으면 대박 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 있어요? 하이닉스. 우리나라에서 SK가 하이닉스 인수해갖고 대박 난 거 아니에요, 현대에서. 현대에는 하이닉스 팔아갖고 병신된 거고. 근데 현대도 보면, 어때요? 투자 잘했죠? 어디요? 기아차. 망할 때 주워 담았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기아차가 어때요? 다 회복하고 굉장히 탄탄한 회사가 됐잖아요. 안 좋을 때 인수하는 게 좋은 거예요. 자, 좋을 때 인수한 거, 업황이 좋을 때 인수한 기업들 보면 대부분 다 망가져 있습니다. 업황이 좋을 때 경쟁이 심할 때 비싸게 사는 거예요. 기업들도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2차전지 같은 경우도 2차전지 사업을 하던 기업들 말고 새로운 기업들이 뭔가 인수를 해서 모멘텀을 받고 지금까지는 괜찮아. 아직 업황이 시작이 안 됐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2025년 막 넘어가고 진짜 이때는 전기차 하면은 막 주변에 전기차 보이고 일반 자동차는 잘 팔리지도 않고 전부 다 전기차로 거의 바뀌고 뭐 요런 흐름들이 왔을 때 거의 뭐 꼭지 잡겠죠. 요럴 때.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빠르면 2023년. 그래서 뭐 늦으면 한 2025년에서 저는 2차전지 섹터는 꼭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럴 때 이제 꼭지가 나왔을 때 투자 이야기들 엄청 나오면서 투자도 엄청나게 할 거라고요. 뭐 10년, 20년 갈 것처럼. 그럼 이거 공급 과잉이 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럴 때 이제 투자하는 기업들은 다 죽을 거라고. 역사적으로 항상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보면서 공부를 해보면 항상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면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는 게 있어서 자, 마스크 투자. 자, 중국에서 마스크 설비 막 투자해가지고 어때요? 다 망해버렸어요, 이거. 중국가 안 산다 그래갖고 다 망해버렸죠. 자, 마스크 이거 대박이다 그래갖고 이거 해야지. 지금 진단기기. 지금 진출하는 기업들 엄청 많죠. 아무것도 없고 이제 진단기업 이거 코로나 진단기기 뭐 이거 진출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 공급 포화라고요, 무조건. 지금 딱 핫한데 이게 유지될 수 없는 업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마스크를 평생 쓰고 다니겠냐고. 근데 지금 캐파가 어느 정도 돼 있을까, 전 세계. 60억 인구가 다 쓰고 다닐 만큼 이상의 지금 캐파가 만들어져 있을 거란 말이야, 마스크 같은 거는. 그럼 결국은 다 망하는 거지, 뭐. 진단기기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들은 좋겠죠, 싸게 쓸 수 있으니까. 기업은 망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의 스토리를 읽어야 됩니다. 악재를 추적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기회가 항상 보여요. 그래서 저는 호재 요인은 잘 안 볼라 그래요. 호재 요인이 딱 뜨면 기업 밸류를 봅니다. 이게 비싼가 싼가. 그래갖고 살짝 비싼 느낌 들면 무조건 분할매도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악재가 딱 있으면 이제 이거는 추적해가면서 사야 될 포지션들을 계속 찾아가는 거죠. 악재가 크면 클수록 좋아. 근데 다만 회사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야죠. 아니면 턴어라운드를 확인하고 뭐 적자가 막 수년 찍히다가 갑자기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되는 기업들, 그런 것들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려 그러면 악재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어떤 이슈를 우리가 주가에 입히느냐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호재 요인을 입으면 이때는 어때요? 시장 흐름이 좋을 때일 경우가 많아요. 호재가 막 쏟아지고 할 때는 시장 흐름이 좋을 때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때는 투자 심리도 좋죠. 투심이 좋아요. 그래서 투자자들 센티가 좋다 보니까 이슈만 붙으면 그냥 막 급등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요런 흐름이고, 진짜 버블장으로 가면 요거보다 훨씬 심합니다. 이제 뭐 주식 등락폭은 훨씬 심해요. 그러니까 뭐 폭락장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센트가 안 좋으니까 누가 사주질 않아요. 그냥 계속 빠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영원히 빠질 것 같아, 느낌이. 근데 다 이렇게 바닥을 잡는단 말이에요. 지나고 보면 보이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 당시에는 안 보여요. 힘들거든. 이거 다 지나고 나면 보이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이 당시에 여기 딱 잘라놓고 보면 지금 이 그림이랑 이 그림이랑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똑같이 생긴 거지, 이게. 여기에서 여기랑 여기에서 이렇게 된 거랑 여기에서 이렇게 된 거랑 똑같이 생긴 거잖아요. 보세요.
딱 우리가 잘라놓고 보면 여기 하나 잘라놓고 여기 하나 잘라놓고 여기 하나 잘라놓고 보면 똑같이 생겼잖아.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자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특이한 이슈랑 뭐 인수합병 이슈가 붙으면서 지금 이 저점을 깼는데 이런 저점들은 사실 잘 안 깨지거든요. 성장을 하는 기업들은 한번 저점을 잡으면 이 저점들은 잘 안 깨져요. 그래서 이 저점을 잡으면서 계속 이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성장 기업들은. 그럼 이제 많이 올라서 버블이 좀 끼면 분할매도 포지션 보고 분할매도 포지션 보고 밑에 올 때마다 계속 담는 거예요. 투자라는 거 쉽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요렇게 나가면 된다고. 근데 이 기간이 이제 밑에서 이제 노는 기간이 뭐 6개월 1년 되면 이걸 견디지 못한다고. 딱 올라가는 시점에 사고 싶어요. 여기에서 여기가 어딘지를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뭐 한 3년 더 쉬었다가 할지 어떻게 알아 이걸. 이거는 지나간 과거 그림을 보니까 알 수 있는 거고. 투자는 사서 기다리는 겁니다. 따라다니면 안 돼요. 항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우리가 투자에 임해야 한다. 자, 악재를 추적 공부하면 기회가 보이고요. 기업의 스토리를 꾸준히 읽어가면서 여러가지 경우의 수들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해야 돼요. 아 이런 경우에는 기업들이 이렇게 되더라. 저런 경우에는 이렇게 되더라. 이런 것들에 대한 평균적인 어떤 통계적 자료가 데이터가 이제 입력이 돼 있어야죠. 머리에. 그렇다 보면 그냥 딱 기업이 이렇게 저렇게 한다 그러면 대충 흐름이 어떻게 될지 보여요. 이게 그런 부분들이 대충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뭐하고 하는 거지. 남이 이야기해주는 것만 듣고 무슨 뭐 회사 CEO가 나와서 이거 회사 좋을 겁니다 뭐 하면은 그 얘기 듣고 사고, 어떤 전문가가 와서 무슨 뭐 리포트에서 뭐 해놓으면은 야 이거 좋단다 그러고 사고. 보통 보세요. 리포트가 터지는 구간들을 보면 자 요렇게 해갖고 여기서 리포트 터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시장이 좀 조금 더 가. 그랬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리포트를 보고 사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6개월 평균 치면 그냥 거의 다 하락이에요. 항상 좋을 때만 나와요. 리포트라는 거는. 보면 안 좋을 때는 잘 안 나와요. 왜? 사람들이 안 봐. 관심이 없으니까. 자꾸 유튜브 영상도 보세요. 바이오니아 같은 거. 조회수가 이런 것만 높잖아요. 이런 것만 높고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게 평균 200개면 이런 거는 막 800개, 1000개 금방 찍혀버린다고. 지금 시장에서 핫한 거. 그건 뭐예요? 이 조회수만 봐도 답이 나와. 바이오 사면 안 되겠구나. 사람들이 여기만 다 보잖아. 그건 뭐예요? 아 바이오 사면 안 되겠구나. 조회수만 봐도 답이 나온다고. 하나 머트리얼즈 같은 거. 야 반도체 보니까 어때요? 야 반도체 조회수 안 나와.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야 반도체 가겠네, 더 가겠네. 답이 딱 나온다고요. 이게 항상 대중과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행동을 취해야 장기적인 수익률을 쌓아가는데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한 번씩 생각들 해보시고 투자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